안녕하세요. 최정호의 칼럼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18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색 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프린트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스캐너 프로파일링 했을 때,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링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미 본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앤드 프로파일링 혹은 뭐 디스플레이 캘리브레이션 앤드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물론 그 한 예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샘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이라든가 인디자인이라든가 등등의 또는 뭐 라이트룸이라든가 등등의 색 관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원리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 색 관리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인디자인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와 연관해서 인디자인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다큐멘트를 만들었을 때에 그 우리가 디자인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여러 가지 객체, 오브젝트들이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그런 원리도 한번 알아보고, 물론 거의 원리는 같은 거지만, 그 다음에 인디자인의 그 다큐멘트에 대해서 워킹 스페이스가 가지는 특이성이 있다고 제가 책에도 적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디자인 같은 데에서 PDF를 내보내기 할 때, 엑스포트를 할 때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색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색 관리에 해당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같은 거를 몇 가지 샘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지난 시간부터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소위 PT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런 거는 다 이미 벗어났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의 이렇게 정리된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같은 거는 별로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무엇을 제가 보여드릴 것인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앤드 프로파일링 함께 일어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실제로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지, 즉 다시 말하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했을 때 그 결과로 나오는 프로파일링을 활용해서 그 해당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나한테 보여주어야 하는 LAB를 얼마나 그 LAB 그대로 보여주는지,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한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우리가 이미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 버빌 컬러, 이 패치 툴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원리는 간단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디스플레이 컬러 체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270개짜리 컬러 패치가 있어요. 이 270개짜리 컬러 패치는 특정하게 무엇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것인가 하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 제품인 디스플레이 P3 또는 뭐 이미지 P3라고 하는 컬러 색 공간과 and 그 다음에 어도비 RGB 컬러 색 공간의 교집합, 즉 두 개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색 공간을 모두 지원하는 그런 색깔들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한 개는 여기 지금 보시는 요 섹션이 디스플레이 P3라고 하는 애플 디바이스들이 최근에 근래에 보여주는 색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약간 그린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고, 옐로우와 레드는 더 갸뭇이 작은
이 색 공간이 바로 어도비 RGB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어도비 RGB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P3를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색깔 샘플들을 제가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면 어도비 RGB 색 공간을 거의 지원하거나 아니면 애플 제품 같은 디스플레이처럼 이미지 P3 색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얼마나 정확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요 샘플들이에요. 201개짜리. 이거를 일단 띄워놓고 이 데이터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책의 자료 링크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미 있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시는지는 7장에 들어가야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고 간단하게 어떻게 체크하는 거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띄워놓은 다음에 여기에 툴 속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체크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기기를 i1 프로 같은 기기를 선택을 하시고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LAB 270개를 지금 현재 이 모니터의 모니터 프로파일인 컬러 LCD라고 하는 게 이 모니터의 프로파일 이름을 간략하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LAB들을 해당 이 모니터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실제로 그 LAB가 등장을 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당연히 그 색깔 정확성이 좋은 거고 조금 다를수록 덜 좋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모니터의 디스플레이의 색 정확성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실 터인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미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의 맥북 프로 16인치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이 맥북 프로 제품들은 사용자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는 제품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제가 i1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XYD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색 정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그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애플에서는 아마도, 애플과 제가 의사소통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애플에서는 자기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공장에서 그 프로파일을 담아서 출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믿고 사용하라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얼마나 개개의 그 디스플레이별로 정확할까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했을 때 얼마나 색깔이 정확한지를 한번 결과를 봅시다. 제가 해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보시는 방법은 늘 우리가 이미 몇 번 보았듯이 한 개의 패치 안에서 이렇게 사실은 사선이 그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구분이 거의 되지 않더라도 이 사선의 왼쪽 위에 이 섹션은 원래 기준되는 LAB를 말하는 거고, 즉 레퍼런스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아래 삼각형 부분은 실제로 등장한 거예요. 그게 프린터가 되었든 스캐너가 되었든 디지털 카메라가 되었든 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그 LAB들을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했는지 측정한 결과를 보신다면 보시다시피 270개의 패치 중에서 시각적으로 사선이 딱 보여서 이게 다르구나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즉시 알 수 있는 그런 패치는 거의 하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고, 통계적으로 차이 나는 걸 보여드리면 270개의 패치들의 전체 평균은 델타 E 2000 기준으로 0.4이죠. 가장 오차가 큰 것을 보더라도 0.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의심하던 것과는 달리
사용자가 캘리브레이션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뭐 별로 디스플레이가 정확하지 않은데 라는 그런 의심은 하실 이유가 없겠다. 그런 결과를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했을 때 모든 모니터가 이런 결과를 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 샘플 중에 하나를 사용자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정도의 정확성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맥북 프로 16인치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일단 그걸 한번 보시고 이제 볼 건 다 봤으니까 끄고 이것도 끄고 자,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포토샵 등등의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식으로 색 관리가 되면서 나한테 색깔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방금 REC 2020이라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RGB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열었죠. 이렇게 색 관리가 되는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거예요. 이미지를 열었을 때 이미지가 열려서 나한테 보여지기 전에 포토샵은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그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프로파일을 찾아요. 왜냐하면 프로파일 안에 LAB 정보가, 즉 색깔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이 없으면 색깔 정보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이미 몇 차례 설명했지만 이따가 다시 보시고요. 그 이미지 안에 LAB 정보를 찾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프로파일을 찾았더니 프로파일 들어있죠. REC 2020 등등이라고 적혀있는 이 프로파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는 이 픽셀들에 대하여 어떤 LAB가 담겨 있는지에 대한 색깔 정보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면 포토샵 같은 그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그 다음에 해줄 일은 그 찾아낸 LAB를 나한테 정확히 디스플레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 지금 전체 단계에 반 지난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일이 필요한가? 이 모니터가 어떤 상태인지를 담고 있는 모니터 프로파일이 있어야지만 그 찾아낸 LAB를 나한테 정확히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모니터 프로파일이 없거나 모니터 프로파일이 만약에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다면 찾아낸 LAB를 나한테 정확하게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토샵은 그 단계에서 찾아낸 LAB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니터 RGB 옆에 있는 이 모니터 프로파일에게 물어보아서 이 LAB들을 지금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모니터로 어떤 RGB를 쏴줘야 되니? 라고 하는 답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나에게 정확한 색깔을 보여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끄고 다시 어떤 소프트웨어로,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로 프로파일이 있는 이미지를 열어서 내가 정확한 색깔을 본다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더블 클릭해서 열 때 순간 그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LAB 정보를 찾고 그 찾아낸 LAB 정보를 모니터 프로파일에게 물어서 어떤 RGB로 디스플레이를 하면 되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RGB를 모니터로 송출하게 되는 거다. 그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모든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색 관리를 하면서 나한테 정확한 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제 방금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지금 모니터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또는 송출되고 있는 그 RGB 픽셀들은 이 이미지 자체에 담겨있는 RGB 픽셀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컨대 여기 노랑을 찍어볼까요? 이 노랑에
RGB 픽셀 정보는 여기 보시다시피 224, 206, 83이라는 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픽셀을 그대로 나한테 디스플레이를 했더라면 이 색깔이 보이지가 않고 다른 색깔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색관리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색관리가 되는 프로그램은 여기 들어있는 이 픽셀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절대로 항상 색관리는 RGB CMYK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야만 색관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RGB를 나한테 디스플레이 해줘야지 원래 거기에 담겨있는 LAB 정보를 나한테 보여준다. 그거예요. 따라서 정말로 그런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태를 캡처를 해서, 그죠? 한번 그 픽셀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모니터로 송출되는 RGB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옐로우가 224-206-83이었잖아요. 그럼 방금 캡처가 된 그 이미지를 열어서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방금 캡처가 된 이미지예요. 거기에 옐로우를 찍으면 아니죠. 아까 그게 벌써 아까는 224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 캡처된 이미지는 230-202-68이에요. 원래는 뭐였어요? 224-206-83이었죠.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그 이미지 안에 담겨 있는 RGB를 절대 그대로 디스플레이 하지 않는다. 그거를 다른 방식의 RGB로 다 변환을 한 다음에 변화된 RGB를 송출해야지만 그게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시면 RGB는 달라졌고 색깔은 똑같아요. 그게 색 관리다. 아시겠죠? 다른 모든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 색 관리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또는 색 관리가 되는 시스템, 색 관리가 되지 않는 시스템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를 궁금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원칙 또는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사실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 포토샵처럼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LAB 정보를 알아서 그 정보를 모니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디스플레이 한다 그거죠. 뭐를 바꿈으로써 RGB 픽셀을 다 바꿈으로써 따라서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RGB가 다 달라진 상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색 관리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RGB만 디스플레이 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무엇인가? 색 관리가 된 소프트웨어는 LAB 정보가 같다면 RGB가 다른 픽셀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같은 색깔로 디스플레이 할 것이고 만약에 색 관리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라면 같은 LAB를 가지고 있더라도 LAB가 무엇인지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픽셀만 보여줘서 서로 다른 색깔이다 라고 보여줄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알겠죠. 자, 일단 포토샵은 색 관리가 당연히 되는 거니까 원래 우리가 늘 사용해왔던 이 이미지를 켜시고 자, 이 이미지를 제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 더 준비하는가 하면 편집에 들어가셔서 변환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p3라고 하는 것으로 변환을 한 것을 제가 준비했어요. 변환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픽셀을 바꾸어서 색깔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OK를 하시면 LAB가 거의 정확히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픽셀은 다 달라져 있겠죠. 그런 상태로 제가 마련한 것이 바로 이거죠. P3라고 되어 있죠. P3를 컨버트, 변환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색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라면 제가 이 이미지를 열면 색깔은 같게 보이고 픽셀은 다 다른 상태일 것이다. 아시겠죠? 열어봅시다. 자, 보시면 제가 비교하기 쉽도록 한 윈도우 속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색깔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막대 그래프, 즉 히스토그램 보시면 두 개가 다르죠. 다르다 말은 뭐예요? RGB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 옐로우를 보시면 여기는 233, 202, 69라고 되어 있고 다른 한 파일에는 아까 원래 봤던 것처럼 224, 206, 83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다. 거기 들어있는 픽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픽셀에서 LAB를 본 다음에 LAB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끄고 제가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 요 이미지는 아까 그 원래 늘 우리가 봤던 이미지에다가 sRGB를 제가 assign, 즉 할당을 한 거예요. 할당은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RGB를 그대로 두고 또는 세마키라면 세마키를 그대로 두고 LAB의 의미를 다른 걸 붙인 거죠. LAB는 곧 색깔이니까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원래 봤던 이미지와 RGB 데이터는 정확히 같은 것인데 색깔이 다르게 보여야지 그게 색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죠. 열어봅시다. 색깔이 다르죠? 이거 원래 우리가 늘 봤던 거 열어봅시다. 이거하고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보시면 색깔은 뭐 천지 차이죠. 그런데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세요. 히스토그램.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은 두 개의 픽셀이 정확히 같다는 거. 이게 색관리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이에요. 다시 언급하자면 RGB를 보는 것이 아니라 LAB를 보는 거죠. RGB가 아무리 같더라도 그죠? 거기 담겨있는 LAB를 인식해서 그거를 나한테 디스플레이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색관리가 되는 것이다. 그 LAB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프로파일에 들어있죠. 이 이미지 프로파일은 sRGB고 거기에 이 LAB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의 프로파일은 뭐예요? 2020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포토샵 같은 색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다. 그러면 제가 색관리가 되지 않는 녀석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말로 설명을 할게요. 자, 보세요. 아까 이거 열었죠?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방금 열었던 또 이거 열어볼게요. 자, 이거 두 개를 열었어요. 이 두 이미지는 픽셀이 같고 색깔이 다르죠. 그럼 이 두 이미지를 색 관리가 되지 않는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뭐 스마트폰 같은 그런 디스플레이에서 열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두 개의 색깔이 똑같이 보여요. 그 색깔이 맞고 틀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색깔이 똑같이 보여요. 그러면 그건 색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이미지는 픽셀이 같더라도 서로 전혀 다른 LAB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인식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두 이미지가 색깔이 같게 보인다면 그 디스플레이, 그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은 색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알겠죠? 색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딱 이미지 3개만 있으면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아까로 또 돌아가서 색 관리가 되는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식으로 색 관리가 되는지를 한번 다시 봅시다. 포토샵에서 본 것처럼 자, 인디자인으로 들어왔어요. 왜 인디자인을 다시 설명하는가 하면 포토샵과 달리 인디자인은 그 캔버스의 성격 자체가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아서 보여주는 바구니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포토샵은 만약에 그 캔버스가 뭐 어도비 RGB면 그 모든 뭘 거기다 넣더라도 어도비 RGB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와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캔버스는 보시다시피 인디자인이고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이따가 뒤에 PDF 내보내기에서 색깔화하는 것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 인디자인의 캔버스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여기 위에 있는 애들 텍스트라든가 이런 간단한 그 도형들 이건 다 인디자인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인디자인이 네이티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죠. 내부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4개의 이미지들은 제가 플레이스 시킨 거예요. 즉 갖다가 얹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크게 외부에서 가지고 온 플레이스된 오브젝트가 있고 인디자인에서 자체에서 만들어서 놓은 네이티브 오브젝트가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4개의 이미지는 어떻게 제가 만든 상태로 갖다가 플레이스 시킨 것인가? 어도비 RGB 상태의 한 개의 파일을 프로포터 RGB로 변환, 또 다시 돌아와서 그래쿨 2006 CMYK로 변환, 또 다시 돌아와서 토요 클라이더 CMYK로 변환해서 각각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갖다가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넉 장의 사진은 색깔이 다 똑같은가 하면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어도비 RGB에서 각각 이걸로 그다음에 이걸로 변환했기 때문이죠. 변환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색을 그대로 유지를 할 때 쓰는 거예요. 변환을 한다고 항상 색깔이 정확하게 유지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렇나요? 원래 컬러 스페이스 인 예컨대 어도비 RGB 보다 더 작은 개못을 가지고 있는 컬러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면 그게 다 유지가 안 될 수 있죠. 그죠? 지금은 다 유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도비 RGB 공간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할지라도 여기에 박혀있는 색깔들 자체가 다 이런 색깔 공간에 담길 만한 색깔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두 가지예요. 이 이미지들은 왜 색깔이 다 똑같은가? 첫 번째, 변환했기 때문이고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변환을 한다고 다 색깔이 똑같을 리는 없는데 왜 지금은 같은가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색깔들의 범위 자체가 어도비 RGB도 그래콜도 토요 칼레이더도 프로포터 RGB도 다 담을 수 있는 거의 공통적으로 담을 수 있는 색깔들이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가지의 서로 다른 컬러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제가 올려놓은 거고 그 프로파일은 다 지금 그 이미지에는 프로파일들이 붙어 있는 상태로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프로파일들이 영향을 발휘해서 인디자인은 색깔리가 되는 소프트웨어니까 당연히 같은 색깔입니다 라고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인디자인에서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지 포토샵과 기본은 똑같다. 뭔가 내가 갖다 얹은 거든 인디자인에서 내부에서 만든 거든 거기에는 프로파일이 있고 프로파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 프로파일의 LAB를 찾아서 나한테 모니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LAB를 디스플레이 해준다. 그 점은 똑같다. 그런 뜻이 그렇게 색 관리가 되는 것이다. 인디자인은 포토샵 같은 거와 달리 내가 새로 다큐멘트를 만들 때 그 순간에 편집에 컬러 세팅에 어떤 상태였는가가 그대로 기록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그걸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돌아갑니다. 포토샵에서 제가 뭘 열 건가? 아무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를 한 개 열 거예요. 노 프로파일이라 되어 있죠. 열었어요. 이거 늘 우리가 봤던 그 이미지 똑같은 건데요. 여기에서 프로파일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프로파일을 없앨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죠? 어떻게 합니까? 프로파일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편집에 Assign 프로파일에 가서
Don't color manage, 색 관리 안 하겠어요 라고 하면 바로 이게 프로파일 없애는 것이고, 프로파일 없애면 여기에 샵 표시가 나온다는 것도 다 설명드린 적 있죠? 이렇게 한 게 바로 요거예요. 아시겠죠? 다 돌아가서. 자, 그래서 여기는 프로파일이 없어요. 그럼 프로파일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울 건 다 배웠기 때문에 항상 설명은 반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지 이제 의미는 뭔가 배운 걸 다 배웠으면 다 끝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하는 이유는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제가 다른 샘플들을 이용해서 그 이미 배웠던 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배울 건 다 배웠다 이거죠. 자, 어쨌든 포토샵에서 그리고 모든 색 관리가 되는 소프트웨어에서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파일이 없으면 색깔이 없는 거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긴 다 나오잖아 지금, 그죠?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면 색상 설정에 그렇게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가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서, 즉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그럴 때는 임시로 어도비 RGB라든가 그래컬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쓰라고 여기에 워킹 스페이스에다가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갖다 쓴다고. 따라서 그걸 이해하신다면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건 RGB이고 이게 프로파일이 없으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여기에 어도비 RGB를 지금 현재는 설정을 해 놨으니 이걸 만약에 다른 RGB로 선택하면 이 이미지의 색깔이 달라지겠네 하는 것도 이해가 가능하죠. 보세요. 달라지죠. 그죠? 색상 설정의 RGB가 그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자, 그걸 아신 상태에서 여기로 갑니다. 자, 인디자인에서 제가 아까 그 열어봤던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여기다가 플레이스를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플레이스를 No Profile이라고 하는 거. 이 No Profile은 말 그대로 그 이미지 안에, 지금 RGB 이미지 안에 프로파일이 없기 때문에 색상 설정의 워킹 스페이스의 RGB 세팅을 빌려서 나한테 보여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오케이. 이 색상을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 이거를 일단 없애고, 이번에는 제가 편집에 들어가서 컬러 세팅에서 워킹 스페이스 RGB를 아까 제가 잠시 포토샵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약간 이상한 색깔 나오는 그 어떤 RGB 프로파일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포토샵처럼 반응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인디자인은 아까 그 이미지를 제가 플레이스를 시켰을 때 그 칙칙하고 어두운 그 색깔을 보여줘야겠죠. 한번 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안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즉 색상 설정의 그 워킹 스페이스를 변화시키나 안 시키나 아무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인디자인의 캔버스는 이 캔버스를 크리에이션, 만들 때, 새 캔버스를 만들 때 그 순간에 설정되어 있던 편집의 컬러 세팅 안에 들어있는 이 워킹 스페이스를 그대로 기본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큐멘트는 이걸 만들 때에 워킹 스페이스가 어도비 RGB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인디자인의 색상 설정을 다른 워킹 스페이스 RGB로 바꾸고 난 상태에서 거기에 캔버스에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를 플레이스를 하더라도 그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여전히 이 프로파일이 없는 RGB 이미지는 어도비 RGB 프로파일의 해석으로 나한테 색깔이 보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게 어도비 RGB의 영향을 받은 건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바로 이놈이죠. 이 지금 상태가
이 뒤에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포토샵에 색상 설정은 어도비 RGB로 되어 있으니까 이 어도비 RGB의 색깔 해석이 여기에 미치고 있는 중이고 이 해석이 뒤에 거랑 지금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포토샵은 이 상태에서 색상 설정에 워킹 스페이스를 바꾸면 이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의 색깔이 영향을 받는 반면 인디자인은 그렇지 않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의 내용은 뭐예요? 이 다큐멘트가 만들어졌던 그 순간에 설정되어 있던 색상 설정의 RGB 워킹 스페이스 또는 CMYK 워킹 스페이스 그것을 그대로 계속 기억하고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것도 이해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설명이 맞다면 지금 방금 편집에 색상 설정에 RGB 워킹 스페이스를 이상한 그 프로파일로 바꾸는 상태이고 이 순간 새로 만드는 다큐멘트에 똑같은 사진을 이거를 갖다 얹으면 아까 우리가 포토샵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색깔로 보이겠네? 봅시다.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디자인의 캔버스에는 프로파일이 없는 RGB 또는 CMYK 이미지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캔버스가 만들어지는 순간 여기에 설정되어 있던 워킹 스페이스 프로파일이 영향을 받는 거다. 그거를 잊지 마시라. 나중에 그 다큐멘트를 열어놓고 컬러 세팅을 바꾸더라도 이것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게 늘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인디자인이란 소프트웨어는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인디자인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내 설명을 듣고 해봤는데 딱히 그렇게 안 되던데 라고 하실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인디자인에서 여기 잘 보세요. 이 색깔 잘 보세요. 만약에 보기에서 중복 인쇄 오버프린트 프리뷰가 켜져 있으면 그 영향이 없어져요. 즉 CMYK 이미지로 보여져요. 이게 CMYK 이미지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프로파일이 없는 RGB 이미지인데 색깔은 CMYK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는 것도 모두 색관리예요. 그러면 이 CMYK는 도대체 뭐냐? 아까 그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는 어도비 RGB라는 RGB 프로파일에 영향을 받아서 나한테 보여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중복 프린트, 오버 프린트 그 프리뷰가 켜 있으면 그 상태의 RGB를 지금 현재의 이 캔버스의 워킹 스페이스 CMYK인 그래클 2006으로 변환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벌써 쯤에서 벌써 그 일종의 워닝을 드렸지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여잡을 것은 무엇인가? 늘 딱 두 가지밖에 없다. assign이냐, convert냐. 그럼 곧 다른 말로 하면 RGB CMYK가 어떻게 달라지며 그 RGB CMYK에 어떤 LEV가 영향을 미치는가. 그 계산 밖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항상 그것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색관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 아까 이거 안 켠 상태에서 열었죠? 이건 무슨 상태예요? 그 RGB 이미지에 프로파일이 없었고 프로파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여기 플레이스 시켰는데 이 다큐멘트는 만들 때 어도비 RGB가 워킹 스페이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어도비 RGB 상태인 것처럼 나한테 색깔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서 오버프린트를 켜면 이건 마치 CMYK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CMY인 것처럼 보이는가? 아까 방금 이전의 어도비 RGB가 그래클 2006으로 컨버트 변환된 상태인 것처럼 보여진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제가 인디자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이런 특성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지금도 사실은 중복 인쇄를 켠다고 해서 왜 얘가 그 색깔의 RGB 이미지에 색깔의 영향을 받아야 마땅한지는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은 제가 이걸 껐기 때문에 RGB가 그대로 보이죠. 그 이외에도 제가 어떤 게 있는 걸 발견했냐면 이런 인디자인의 내부 객체 중에서 오페시티를 100에서 다른 걸로 변화를 시켜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페시티가 설정이 되어 있거나 오버프린트, 즉 중복 인쇄 설정이 되어 설정이 아니고 프리뷰 미리 보기 설정이 되어 있으면 RGB 이미지가 RGB 이미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라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그렇게 인디자인의 캔버스의 특성이 조금 뭔가 특이한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당연히 어찌됐든 간에 프로파일이 있는 이미지라면 그리고 인디자인의 색상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가지고 들어오는 CMYK 이미지의 프로파일을 갖다 버려라 이런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갖다 넣을 때 프로파일이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정확한 색깔로 보인다. 보시죠. 그죠? 원래 우리가 늘 봤던 그 이미지죠. 그것도 함께 보여드리고 자, 또 다음으로 지나갑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무엇을 설명을 드릴 것인가 색 관리를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개의 샘플을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뭘 하고자 하는가? 어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프린트를 하려고 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 색 관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캔버스라는 게 포토샵에서 만들 거예요. 뭐냐? 뭐 A3 정도를 만들죠. 300dpi로 일단은 세로로 그 다음에 뭐 16비트 해도 되고 뭐 상관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캔버스는 컬러 프로파일이 없는 걸로 만들 거예요. Don't Color Manage라고 이걸 Don't Color Manage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낳겠어요? 그냥 허당 아무것도 컬러 정보가 없는 흰 캔버스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흰색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흰색이지만 그 해석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누누이 배웠던 이 RGB, 어도비 RGB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가? 이미지를 3개를 석장을 올려서 프린트를 한번 어떤 테스트 프린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 이미지 중에 한 개는 무엇인가? 제가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정확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서 뭐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사용하는 이미지 바로 이거죠. 이 이미지를 해상도가 같은지 한번 확인하고 같네요. 여기다가 얹어서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거를 준비하실 때는 어떤 렌더링 인텐트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면 LAB를 그대로 측정해서 얼마나 같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대로 LAB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Absolute, 즉 절대 색도계라는 렌더링 인텐트를 사용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에서 변환에 가셔서 자기가 지금 테스트 하려고 하는 그 프린터 프로파일을 고르시고 이거라고 치면 밑에 인텐트는 Absolute Colorimetric이라고 선택을 해서 한 개 변환을 하세요. 그리고 갖다 얹어요. 갖다 얹으면 색깔이 조금 이상하죠?
자,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색 관리를 한 상태의 이미지는 어디에서 색깔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개의치 말라 그랬죠. 색 관리를 한 상태에서 무엇만 중요한가요? RGB 또는 CMYK 이미지가 그 최종 목적지까지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GB 이 픽셀만 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러면 RGB 이 두 이미지는 지금 여기 RGB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죠. 한번 볼까요? 여기 사이엔을 봅시다. RGB 뭐 136, 251, 250 돼 있죠. 이거는 똑같죠. RGB가 같아요. 색깔은 왜 달라요? 프로파일이 다르니까. 이거는 프린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아무 프로파일이 없는데 해석은 어도비 RGB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즉 색깔은 어도비 RGB인 것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다 이해를 당연하다고 이해를 해야지 색 관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계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늘 사용하는 이 테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이 위의 이미지는 측정을 해서 얼마나 LAB가 같게 정확하게 표현되는지를 위한 것이고 이번에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볼 거예요. 눈으로 볼 거기 때문에 앱솔루트로 하면 조금 곤란하다. 앱솔루트로 하면 왜 곤란한가? 이런 이미지에서 앱솔루트를 사용하면 여기에 하이라이터 또는 섀도우가 깎여서 잘려서 날아가고 묻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앱솔루트는 별로, 전혀 아니고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보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역시 변화는 하되 상대 색도계를 사용할 거예요.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을 물론 사용하고요. 그래서 한 개의 이미지를 준비하고 갖다가 걸어 넣어요. 아, 이거는 이미지가 너무 컸네.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를 맞추고 다시 할 거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합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맞추고 이게 달랐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가로가 28cm로 합시다. 네. 다시 변환에 가서 프린트 프로파일 고르고 상대 색도계 고르고 네, 그리고 이제 걸어놓고 네, 이렇게 됐죠? 한 개 들어왔어요. 그 다음 이 사이즈를 보니까 밑에 한 개 더 넣어야 되는데 사이즈가 작겠네. 그러면 사이즈는 더 추가로 조정했다고 치고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한 개는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한 원래 그대로. 이 이미지 원래 그대로죠. 이미지 사이즈만 원래 열었을 때와 다르지 픽셀 등등 아무 차이 없죠. 그대로 넣을 거예요. 색깔 다르죠, 당연히. 이 픽셀은 이 픽셀과 같은 거고 이 픽셀은 원래 이미지 픽셀과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프린트를 할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위에 이미지는 프린트한 다음에 측정을 해서 LAB가 얼마나 정확히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려고 절대 색도계로 변환한 이미지를 갖다 넣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보통 이미지 프린트할 때처럼 시각적으로 정확한지를 보기 위해서 상대 색도계로 변환한 걸 갖다 넣고 마지막 이미지는 아무것도 안 한 거, 즉 색관리 안 한 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캔버스에다가 세 가지의 이미지를 얹어가지고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자, 이 지금 이미지의 상태는 사이즈는 맞았다고 칩니다. 색 관리가 모두 나의 의도대로 된 상태죠. 그러면 이 이미지는 픽셀이 전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프린터로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에는 지금 현재 프로파일이 없어요. 픽셀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프린트 하려고 들어가면 이 위에 말과 아래 말이 같으면
픽셀 변화 없이, 즉 색 관리하지 않고 프린트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밑에는 눌러서 아무리 봐도 untagged RGB란 말은 나올 리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트릭을 쓴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 이미지에 임시로 편법으로 어떤 그냥 알기 쉬운, 가장 알기 쉬운 프로파일 한 개를 골라서 할당을 한다. 이렇게 해서 CRGB 같은 거 뭐라도 괜찮아요. 할당을 한다. 할당을 하면 픽셀은 변화가 없다는 거 이해하시죠? 따라서 이 픽셀은 아무 변화 없이 제가 마련한 대로 그대로 프린터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CRGB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들어가서 봅시다. 이제는 보세요. 포토샵에 색깔 관리한다. 프린터는 뭐 자기 앱은 뭐다 하고 다큐멘트 프로파일에 CRGB가 되어 있고 프린터 프로파일이 CR 똑같죠. 정확히 같아야 돼요. 이렇게 같으면 픽셀에 변화가 없이 색 관리 없이 그대로 프린터로 날아간다. 배웠죠? 그 다음에 프린터 설정은 들어가서 이게 아니고 프린터 세팅에 들어가서 이거 원래 프린터 프로파일 만들었을 때 프린터 설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똑같이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컨대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포토페이퍼 세미글로스에다가 그 다음에 포토블랙 잉크에다가 16비트에다가 1440 dpi에 하이스피드에 파이니스트 디테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뭘 했던 간에 자기가 프로파일 만들 때 그 설정했던 거 정확히 그대로 하고 오케이를 하시면 프린터가 나오겠죠. 그 프린터가 나오면 어떤 색깔로 나오는가 잘 보세요. 이 프린트를 제가 설명한 대로 하면 어떤 색깔로 나온가 미리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이건 역시 색깔이에요. 이거 프린트 이대로 하면 무슨 색깔로 나옵니까? 미리 볼 수 있다 그랬죠. 미리 보는 게 다 소프트 프루핑이다. 소프트 프루핑 속에 들어가도 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뭘 하면 할 수 있는가? 이 상태, 이 픽셀이 그대로 어떤 프린터로 어떤 종이에 어떤 세팅으로 하면 어떤 색깔로 등장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편집에 프로파일 할당에 들어가서 그 해당 프린터 프로파일을 골라 주시면 요거죠. 지금 쓰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색깔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깔로 나올 것이다. 프린트 하지 않아도 미리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 이거는 색 관리한 거 2개. 이거는 절대 색도계로, 이건 상대 색도계로. 이건 왜 절대 색도계? 측정할 거니까. 이건 왜 상대 색도계? 눈으로 볼 거니까. 그 밑에는 뭐예요? 이거는 색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싶어서 넣은 거죠. 이렇게 색 관리를 하는 거다. 이 프린트를 하기 위한 한 장의 이미지를 통해서 색 관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이제 색 관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것이고 잊지 마실 것은 과연 방금 보셨듯이 이걸 하는데 무엇밖에 없었냐? 할당과 변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할당과 변환은 RGB를 유지시키는가? LAB를 유지시키는가? 다시 말하면 LAB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RGB를 변화시키는가? 아니면 RGB를 유지시켜서 색깔이 달라지는가? 그 관계밖에 없다는 걸 지금 방금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 머리를 정리를 하시고 잠시 동영상을 스탑시켜가지고 머릿속에 방금 배운 거를 정리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인디자인에서 PDF를 내보낼 때 어떻게 자기의 의도대로 색 관리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려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미리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인디자인의 다큐멘터리는 2가지 크게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객체들이 있다. 여기에 위에 있는 애들은 거기에 텍스트이든 도형이든 다 인디자인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즉 네이티브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넉 장은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온 플레이스드 오브젝트가 있다. 그죠?
자, 그걸 아신 다음에 시나리오는 뭐냐? 요거를 어떤 인디고 집에 가서 자기가 디자인한 뭐 포스터라든가 하여튼 뭐 책이에요. 거기에 주요한 페이지를 인디고 집에 가서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인디고 프로파일 이용해서 프린트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크게 갈 길은 두 갈래예요. 더 있지만 그걸 다 설명드리면 헷갈리기 짝이 없기 때문에 딱 두 가지 길로만 나눠서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인디자인 안에서 만들어 놓은 네이티브 오브젝트에 대해서 CMYK 픽셀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가만히 둔 상태로 PDF를 만들고 내가 넣은 이미지들은 색깔이 내가 지금 보는 것과 같아야 되니까 변환을 시킨 상태를 담고 있는 PDF 하나. 그게 첫 번째. 다시 한번 네이티브는 그대로고 플레이스드는 변환할 거다 그거죠. 네이티브가 그대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색깔이 조금 달라질까요? 왜냐하면 어떤 인디고도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을 때의 이 네이티브 오브젝트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클 2006이라는 CMYK 프로파일과 같은 상태로 나오는 인디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색깔은 달라진다고? 네, 달라져. 조금 달라져. 조금. 근데 왜 이거는 변화시키지 않아? 왜냐하면 가끔씩은 또는 어떤 그 경우에서는 가끔씩 아닐 수도 있고 자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끔씩은 내가 인디자인에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CMYK의 픽셀을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경우가 왕왕 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여기에 옐로우 100%를 섞었잖아요. 지금 보죠. 여기 사이언 100 보시다시피 그냥 딱 보는 것처럼 사이언 100, 옐로우 100, 마젠타 100 얘는 두 개 섞어서 100, 100 이렇게 돼 있겠죠. 색깔은 조금 달라져도 그건 아무 상관없고 그냥 옐로우에다가 뭐 다른 잉크 조금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나 보기 싫어. 그냥 있는 그대로 퓨어한 상태의 옐로우, 마젠타, 사이언이 그대로 나오면 좋겠어.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색깔은 조금 달라져도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픽셀만 순수하게 그대로 표현되기를 원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얘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색깔 조금 다른 거 아무 상관없다. 얘들은 색깔이 같아야 되니까 변화를 시켜야겠다. 즉 변환을 해야겠다. 그게 첫 번째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색 관리의 원칙대로 네이티브도 당연히 색깔이 내가 디자인한 거랑 같아야 되고 내가 갖다 놓은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미지 다 색깔이 거의 똑같아야 돼. 그럴 때 그게 두 번째. 정확히 아셨죠?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갈래는 어떻게 하는가? PDF를 내보낼 때 하는 거 지금 어차피 첫 번째 갈래. 즉 얘들은 색깔 달라져도 괜찮아. 픽셀 그대로 가야 돼. 다른 잉크가 안 섞이게. 얘들은 같아야지 색깔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파일에 엑스포트 또는 아예 어떤 종류의 PDF를 쓰고 싶은지 알고 있다면 여기 미리 사전 설정에 가셔도 돼요. 사전 설정에 한번 가봅시다. PDF 중에서 PDF X1A2001이라는 스탠다드 포맷으로 나는 PDF를 내보내고 싶어. 자, 그러면 이름 붙이고 이름을 뭐라고 붙여볼까? 인디자인에서는 no convert 했죠. 그죠? 인디자인 컨버트 안 했어요, 지금. 그 다음 PDF 내보낼 때만 컨버트 할 거예요. 이름에 그런 구분을 두자,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이름 정하고 오케이 했어요. 여기 이제 가시면 색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출력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색 관리를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뭘 하는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변환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래요. 지금은 무슨 상태인가? 얘들 가만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갖다 넣은 플레이스한 얘들만 색깔 일치시키기 위해서 변환하고 싶다 그거예요. 그 변환이 뭔가? 인디고 프로파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러면 일단 뭘 하는가? 변환해야지. 데스티네이션으로 변환한다. 중에서 여러분들은 거의 항상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욕구가 있지 않는 한 거의 항상 데스티네이션으로 변환하되 번호 유지를 선택하세요. 번호 유지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책을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 나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번호 유지가 붙어있는 변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변환하는가? 그 인디고 프로파일로 변환한다니까. 들어가서 인디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디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거라고 칩시다. 스노우 180g, 인터프로라는 곳에 있는 인디고 만이에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엑스포트해요. 그러면 이 데스크탑에 PDF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졌나? 여기 만들어졌네. 이거요. 지금 방금 우리가 만든 게 이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있는 네이티브들은, 인디자인 네이티브는 변화 안 했죠. 그러니까 픽셀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건 사인 100이고, 이건 마준타 100이고, 이건 옐로 100이고, 이건 100, 100, 100 이렇게 다 있잖아요. 얘들은 다 변환한 거예요. 얘는 게다가 원래 어도비 RGB였고, 얘는 프로포트 RGB였고, 그 다음에 그래콜 CMYK, 얘는 토요 칼레이도 CMYK, 다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은, 정확히 똑같지 않을 수 있으나 거의 같은 CMYK 픽셀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출력물 미리 보기에 들어와서 이 오브젝트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봅시다. 얘가 아직 RGB로 남아있는가, 진짜로 CMYK로 변했는가 한번 보자. 딱 그러겠더니 CMYK예요. 얘도 CMYK, 얘도 CMYK, 얘도 CMYK. 그죠? 게다가 디바이스 CMYK라는 말은 여기에 아무것도 프로파일은 없는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맨 CMYK 픽셀만 있는 상태다. 여기는 얘도 맨 CMYK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CMYK인데, 그런데 그래서 픽셀은 뭐냐 봤더니 보시다시피 100, 100 여기 보시는 거예요. 옐로우 100, 얘는 100, 100, 여기도 100, 100, 그죠? 다 100, 100. 여기도 마젠타 100, 여기도 사인 100, 여기는 K50, 그죠? 얘는 K100, 그대로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인디자인에서 만드는 텍스트와 여러 가지 도형들은 픽셀이 전혀 변치 않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모두 CMYK로, 어떤 CMYK로? 인터프로 인디고만 CMYK로 변환된 상태의 PDF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그 집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얘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얘들은 내가 원래 디자인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보인다. 자, 잘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랑 보세요. 이거보다 얘가 좀 더 밝게 보이죠. 픽셀은 같은데 그 인터프로라는 곳의 인디고 많은 이 레드를 얘보다는 더 밝게 표현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원래 의도했던 그대로 된 거죠. 색깔은 조금 달라져도 그건 상관없고 뭐예요? 그냥 잉크만 내가 원래 디자인했던 대로 그대로 가고 싶어. 그랬죠. 이거는 그대로 됐지. 여기 밑에는 아까와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색 관리를 한 거죠. 자, 다시 돌아가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얘도 색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픽셀 달라져도 그 픽셀 달라지는 거 당연하지. 그 뭐 큰 문제라고? 색깔이 똑같아야지. 얘도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인디자인에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도 색 관리를 하고, 색깔 똑같게. 여기에 플레이스 시킨 여러 가지 이미지도 똑같게 할 때는 투 스텝, 두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어디에 먼저 가야 되는가? 편집에 가면 인디자인에도 Convert to Profile이 있어요.
여기를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CMYK 프로파일을, 데스티네이션을 아까 우리 사용했던 그 인터프로 스노우 180g을 하고 상대 색도계를 하고 OK를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얘들은 가만히 있고 얘들은 변환되지 않아. 지금 이 단계에서는 여기 애들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가? 내가 만든 얘들은 변환을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픽셀이 CMYK가 원래 거하고 다른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나 뭐는 보존을 하는가? K텍스트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 왜 그런지는 디자인을 하면 다 아시는 거죠. K텍스트를 건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변환을 하면 CMYK를 바꾸는 거예요. K가 K100이어야 되는데 CMYK로 분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텍스트가 CMYK로 분판되는 순간 깔끔한 텍스트를 얻을 수 없는 큰 사고가 발생을 해요. 따라서 인디자인은 당연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인디고 CMYK 프로파일을 골라서 OK를 하면 컬러가 들어있는 텍스트와 컬러가 들어있는 도형들은 전부 다 CMYK를 변환을 해서 바꾸지만 K로 되어 있는 이 텍스트들은 바꾸지 않고 할당만 해요. 헷갈리죠?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K 텍스트는 이 프로파일을 할당해요. 할당은 우리한테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픽셀이 안 달라지면 되는 거니까. 그죠? 할당은 픽셀이 안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할당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환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아까 요는 뭐였어요? 사인 100이었지. 지금 보세요. 사인 100이 아니지. 이거 옐로 100이었죠. 지금 옐로 100 아니죠. 얘 마젠타 옐로 100이었죠. 아니죠. 다 조금씩 달라져 있죠. 변환을 한 거예요. 처리된 거죠. 얘들은 처리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얘 한번 볼까요? K100이었죠. 요전이 K100이죠. 얘 K50이죠. 얘 K50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KTX는 가만히 두고 다른 애들, 도형, 컬러 들어있는 것들은 CMYK를 변환시켜서 색깔을 일치시킨다. 그러면 얘는 이제 처리 끝났고 얘만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 아까 우리 배운 대로 거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기로 가서. 이번에는 인디자인의 노가 아니고 인디자인에서 컨버트 했죠. PDF에서도 컨버트 해야지 얘들이 처리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까 우리 배운 여기로 출력으로 가서 바꾸는데 변환하는데 항상 번호 유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터프로 그 프로파일이라고 하고 OK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DF 한 개 나왔겠지. 요거는 방금 우리가 열었던 것과 조금 달라요. 살짝 다 여기 지금 중복인쇄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색깔들이 살짝 다른 거예요. 자, 아까 원래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변환하지 않고 내보냈던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들 픽셀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여기도 변환하고 여기도 변환한 애들은 과연 아까 인디자인에서 미리 본 것처럼 여기 픽셀도 다 바뀌어 있겠지. 보시다시피 보세요. 바뀌어 있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크게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인디자인에서 어떤 디자인을 했어요. 내가 색깔리를 하면서 PDF를 내보내려고 해요. 그럼 크게,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갈래다. 첫 번째는 인디자인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픽셀을 보존하고 싶어서 다른 잉크 안 섞이도록 가만히 두고 색깔 달아도 괜찮으니까 오케이 하고 이미지들만 색깔을 일치시키고 싶은 경우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변환을 하지 않고 곧바로 PDF 내보내기로 가서 컨버트를 하고 프로파일을 골라준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맞는 것도 당연히 색깔로 해야지. 다른 잉크 섞이는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편집해서
컨버트를 하고 먼저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추가로 PDF 내보내기로 가서 변환을 한다. 그러면 전체가 다 변환이 된다. 못 빼놓고 KText만 빼놓고 얘는 절대 변환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주의점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주의점 뭔가? 이렇게 하면 얘들이 변화가 되잖아. 변환을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다는가? 변환을 하는 것은 그 어떤 특정 프린터로 프린트하기 위한 임시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변환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가 만든 최종 파일은 그 상태로 저장을 미리 하셔야만 해요. 아시겠어요? 저장을 하신 상태에서 아까 배운 두 가지 상태로 PDF를 내보내고 끌 때는 don't save 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저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상태로 저장하면 특정 프린터로 맞춰진 CMYK를 가지고 있는 인디자인 파일이 생겨버릴 터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다 최종 완료하고 저장한 상태에서 특정 프린터로 PDF 내보내고 끌 때는 저장하지 않는다. 그거죠. 아시겠죠? 그거를 하나 배우시고 그 다음 그러면 딱 그 두 갈래 길만 있나? 물론 더 있다니까. 그럼 어떤 길도 있냐? 어떤 길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디자인한 거 뭐든지 간에 그냥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그게 CMYK면 CMYK, RGB면 RGB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담고 있는 PDF를 만들고 싶으면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보내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보내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거기를 하기 위해서도 뭘 알아야 돼.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지. 첫 번째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건 쉽게 이해되죠? 그러나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과 다르다. 무슨 뜻인가? 잘 봐요. 여기는 RGB가 섞여 있어요. 그죠? PDFX1A라는 이 표준은 RGB는 담을 수 없어요. 강제로 무조건 CMYK만 담을 수 있어요. CMYK와 별색만 담을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인 있는 그대로가 충족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PDFX 프리셋을 쓰고 싶다면 PDFX4 2008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008을 사용하시고 여기 뒤에 2008이라고 칩시다. 2008 이렇게 하고 여기 들어가셔서 출력에 아무것도 변환 안 하겠어요 라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얘들은 가만히 있을 거고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 했으니까 얘들도 가만히 있겠죠. 그렇게 OK를 하면 PDF가 나왔고 얘들은 과연 그대로 담겨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출력물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Object Inspector를 켜서 클릭을 해보면 보세요. 프로포트 RGB라고 여기 오도비 RGB라고 토요 CMYK라고 그래콜 이건 아니네. 얘는 지금 그 워킹 스페이스와 같았기 때문에 그걸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보니까 얘도 CMYK로 그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로 나왔죠. 얘가 CMYK 그래컬이라고 담기지 않은 이유는 아웃풋 인텐트가 어차피 똑같은 그래콜 2006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RGB가 여러 가지 섞여 있건 할 때는 PDFX4 2008로 내보내기를 하셔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LAB도 그대로 RGB도 그대로 다 담긴다 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거는 거의 다 배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우실 것은 인디자인의 디자인을 하실 때
오페서티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중복 인쇄, 오버프린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줬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줬을 때, 그죠?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인디자인에서 변환을 하시면 그게 풀리게 돼 있어요. 인디자인에서 변환을 만약에 뭐 이렇게 하시면 그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중복 인쇄는 인디자인에서 변환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풀리니까 중복 인쇄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인디자인에서는 변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은 대략 200, 우리 책 270여 페이지까지 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또 오늘도 시간이 꽤나 됐기 때문에 오늘 일단락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색관리 샘플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죠.